오늘 새벽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에 영장에서 빠진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신문 보겠습니다. 일단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회사자금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대부분의 내용들은 구속영장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걸 법원이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횡령 배임 등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 의원님, 이게 빠진 거, 그러니까 결국 아직까지 뭔가 구체화되기에는 좀 수사가 미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작년 9월 중순에 네. 사실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불기소 결정서, 네, 선거법 위반. 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에 계속 부인해 왔잖아요. 그러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든가 아니면 백현동 용도 변경 관계 이걸 계속 부인한 거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어요. 네. 근데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계속 부인해 왔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못 했어요. 검찰이. 네. 왜 그랬을까요? 수사가 미진했던 거죠. 그때까지.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 해외로 도피해 있고 네. 그다음에 관련 변호사들도 검찰이 조사를 했거든요. 네. 아마도 관련 변호사들도 다 부인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특히 이제 쌍방울 그룹에서 발행한 그 전환사채 현금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의문투성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불기소 결정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에요.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사가 거기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에 쓸 수가 없는 수준의 지금 수사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해놓고 그러면 이제 기간을 벌게 되잖아요. 적어도 네네. 6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하고 뭐 그 금융계좌 추적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보완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뭐 추가 기소하면 되니까 네. 그런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최근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다 대북 송금 의혹이 더 큰 덩어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도인지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조웅천 의원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과정이 또 뭐 아태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관련이 돼 있고 네. 또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상상하지 못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변호사비, 뭐 대납, 대북 송금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대북 송금이 더 큰 덩어리일 예, 저는 뭐 그렇게 의심합니다. 민주당으로 자,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김배식 교수님, 예. 혹시 이거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국면 전환용? 왜냐하면 대북 송금이 갖는 그 파괴력이 있어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사실은 대북 송금이라는 이 불법 행위 때문에 당시 비서실장이나 국정원장 했던 분들이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분명히 있을 시절에 네. 아태협이라고 하는 안부수라는 회장이 이미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만 아태협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을 크게 많이 했고 네. 거기에 쌍방울 그룹이 후원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기도, 아태협, 쌍방울이라는 이 3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북 교류 사업을 상당히 진전을 시켰고 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이 올라갔다는 건 지금 이미 확인이 돼가지고 영장에 청구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사자였던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그러면 당시 경기도 사업을 이화영 평화부지사 선에서 끝냈겠느냐? 아니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승인이나 사전 보고 없이 그 사업을 추진했겠느냐? 이 과정까지 치고 들어가면 이 돈이 과연 북으로 흘러 들어간 행위가 그리고 그 돈을 뭐 쌍방울 임원들한테 다 달러 나눠져 가지고 다 가져가서 나눠서 가져가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대북 송금이나 불법적인 밀반출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 사이에 모종의 묵인이나 승인이나 사전적인 협의에 의해서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 경우는 지금 조응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변호사비 대납만큼이나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사회이사로 물러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제공해 왔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왔었죠. 2018년 8월 부지사 임기 시작하면서 법인카드를 반납했고 카드 전달 경로 역시 불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억 원을 사용했다는 건 이미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그 안에 혐의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은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오른 뒤에도 계속 법인카드를 제공했고 과거에 주었던 걸 이어서 준 것에 불과해서 대가는 없다.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찌 대가성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대가성이 없을 리는 없고요. 저거는 사실은 뭐 검찰이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네. 법인카드는 사용 내역이 다 남기 때문에 그 사용 내역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선만 확인해 보면 금방 입증이 될 수 있는 거여서 네.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고 시인을 했다고 보고요. 대가성 관련해서는 뭐 상당한 대가성이 이미 뇌물죄로도 지금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 법인카드도 그 연장선에 있어서 단지 뭐 현금 오간것만 대가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법인카드도 그 대가성의 범위 안에 저는 포함된다고 보고요. 다만 앞서 이제 이 변호사비 대납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네. 지금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의 유력한 정황으로 보는 게 하나는 어쨌든 이 변호사, 당시의 변호사들이 사회이사로 쌍방울 사회이사로 많이 들어갔다. 하나는 그 법무법인의 계좌로 쌍방울의 계좌에서 에스크로 거래를 통해서 돈이 들어갔다 빠졌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수임이 시세에 비해서 싼 값에 이루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정황이고 결국에는 실질적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물증을 정확히 못 찾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수사 방향을 네. 이 변호사비 대납보다는 대북 송금 쪽으로 트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앞서 김근식 교수 설명해 주셨듯이 휘발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런 어떤 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김대중 정부 때 선례도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단지 쌍방울 그룹과 경기도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지난 정권 네네. 대북 관계까지 전반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우려까지도 나올 정도로 상당한 폭발력이 있는 그런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서로 만난 적 없다,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아니라는 얘기들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안부수 아태혁 회장은 자신이 직접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안부수 아태혁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제대회를 준비하면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찾아갔고 자금이 없으니 도와달라 했다. 그러자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게 해줬고 행사가 바로 추진됐다. 도지사를 만난 직후에 바로 행사가 추진됐다. 자금도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만나는 순간 모든 건 다 풀렸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당시 시간이 없어서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자금 3억 원이 지원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북 행사 당시 이재명 대표와 안부수 회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나 기업에 지원 한 푼 없이 오직 저희들의 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손을 맞잡고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결정권을 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자금도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연결고리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태협이라는 곳이 사실상 쌍방울하고 한 몸처럼 움직였거든요. 쌍방울 본사 5층에 아태협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입주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거운동도 했다. 이런 의혹도 밝혀졌었고 거기 뭐 압수수색 해보니까 민주당 대의원들 명단도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 아태협, 쌍방울 이렇게 네. 관계는 지금 확인이 됐고 뇌물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대북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호재성 공시 이런 거 뜨니까 나노스란 계열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 주가 조작을 통한 이익을 쌍방울이 빨아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 최근에 그 법정에 나와서도 친한 사이로 이재명 대표랑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친한 사이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회사 내부에서는 얘기들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쌍방울이 추진하는 이런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경기도하고 얘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임직원들이 외환거래법이나 이런 거 명백히 위법이 되는데도 현금 따발 들고서 북한까지 가서 전달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왜 하냐, 이거 가능하냐라는 얘기들이 가능하니까 그 관계가 있으니까 된다라는 게 내부에서도 사람들은 실무자들은 알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는 아태협이랑 쌍방울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확인이 됐고 쌍방울과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확인이 됐고 그럼 그 정점에 있는 인허가권자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만 완전히 배제하고 그 사람만 완전히 떼내고서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들은 굉장한 신빙성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저게 이제 대북 지원 사업을 할 땐 제가 좀 그쪽을 좀 아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상 네. 중앙정부 말고 지방정부, 지자체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개별 주체로 북에다 뭘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는 지자체의 대북 남북교류 협력 사업기금이 있지만 그걸 실제로 대행하는 민간단체를 만듭니다. 그게 경상남도도 그랬고 제주도도 그랬고 그러니까 경기도도 당연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태협이 그런 민간단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관리에서 북한에 뭐 감귤을 보내든 북한에 무슨 사과나무를 보내든 보낼 때 지자체의 예산이 투자가 되지만 이 통로는 그 민간단체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법률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태협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돈을 줬고 쌍방울이 협찬을 해서 그 아태협이 그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결재권자는 당연히 지자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아마 수사를 할 거고 그래서 조응천 의원도 이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고 좀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시 지사는 이 아시아 태평양 그 관련한 행사를 연 것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한 바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면 2018년이었으니까 사실은 남북 교류가 되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대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아태평화교류협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2007년부터 만들어진 어떤 조직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지금 아시아태평양 교류협회가 그 쌍방울과 뭔가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것을 뭔가 경기도의 어떤 연결시키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